제강조업에 관하여 여러분과 함께 다시 이제 수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부분에 저도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보다 조금 빨리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는 하여 왔지만 현장에서 근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동행하여 이 제강 유튜브 수업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제강 조업 개요 3페이지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강은 스틸 메이킹입니다. 그래서 제강 조업 공정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제 선강 조업에서 재선, 고로에서 생산된 영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강을 이제 사용하다가 그게 이제 폐기할 때, 뭐 부러지거나 이제 기계 수명이 다 됐을 때 다시 녹여서 써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것을 고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온 영선하고 고철을 제강로는 크게 제강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전로, 전기로가 있고요. 전에는 현대제철 인천공장에서 맨 먼저 평로를 썼는데 요즘은 평로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 제강공장에서는 전로와 전기로에 대해서만 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용선고철을 제강로, 즉 전로와 전기로에 장입하여 이제 불순물을 제거한다. 저는 이제 불순물 제거도 되지만은 거기에서 불순물 제거에 해당하는 것은 인과 황이다. 그 다음에 그 앞에 C나 SI나 MN 같은 경우는 그게 약방의 감초다. 그 이제 강에서는 그게 조금 그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런 것이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거한다는 것도 있지만 저는 조정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싶어요. 용선고철을 제강로, 전로, 전기로에 장입하여 불순물 제거하거나 조정하거나 하여서 용선고철을 용이하여 정련하는 방법입니다. 제강공정은 일관 제철소에서 재선, 아변의 중간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품질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제강공정은 용선, 고철, 불순물 제거하는 정련공정하고 크게 그 다음에 정련을 마친 용광을 아변공정에 바로 보내기 위해서 중간 단계인 연속주조공장에서 슬래브, 블룸, 빌릿 등 이걸 반제품이라고 합니다. 슬래브, 블룸, 빌릿 등 반제품 생산하는 연주공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분하면은 정련공정을 마치고 연속주조공정으로 보낼 때 또다시 한 번 더 전로나 전기로 외에서 정련을 해줍니다. 그걸 2차 정련, 노외 정련이랍니다. 그 다음에 고로에서 또 생산된 용선을 전로로 올 때 그 중간 단계에서 또 전처리를 한번 해줍니다. 가스 같은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황이나 이런 걸 탈황 같은 처리를 해주는 그 용선 예비 처리도 합니다. 넓은 의미로는 그것도 이제 전로 공정에 속하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로 제강 공정부터 시작합니다. 전로 제강 공정은 원료가 주로 뭐냐면 용선입니다. 심지어 광양제철소 같은 그 전로에서는 어떤 때는 거의 그 용선을 100% 쓰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전로는 용선을 씁니다. 용선을 쓴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료를 쓰지 않습니다. 용선이 한 1400도, 500도씨 되는 용선을 전로에 넣고 산소를 불어넣으면은 산소가 제일 먼저 규소와 반응합니다. SiO2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거 Si를
일정량 제거하면서 거기에서 열을 내뿜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선이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례차례로 해가지고 탄수하고 이런 걸 많이 줄여줍니다. 이것이 이제 전로 제강입니다. 전로는 항아리 모양이며 트로니온 링이 그 중간 부분에 둘레로 되어 있는 그 트로니온 링에 불기어가 작용해서 이제 이걸 앞뒤로나 이렇게 360도로 회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트로니온 링을 이용해서. 전로는 유럽 합병회사 맨 앞머리 글자를 따서 LD 전로라 합니다. LD라는 것은 오스트리아 린츠 도나비츠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여러분 포스코 그 효자 단지에 가보면 아트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아트홀이 뭐 제가 듣기로는 그 오스트리아 지금은 오스트리아가 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는 아닙니다. 옛날에는 1차 대전 때만 해도 그 세계 1차 대전을 오스트리아가 일으켰는데 그때만 해도 그 오스트리아는 합스부르크가에서 사실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 독일보다 컸어요. 그래서 그 세계 제1차 대전을 일으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스트리아가 영세 중립국입니다. 그 나라도 많이 이제 작아졌어요. 거기에 히틀러가 제가 얼핏 들은 소리인데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을 하면 철강이 필요하잖아요.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오스트리아 린츠 거기에다가 이제 제강 회사를 세웠다고 그래요. 거기에 린츠하고 도나비츠 제강 회사가 있는데 이 두 개가 합쳤어요. 그래서 LD 전로랍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BOF 또는 BO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뭐 완벽하게 알아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이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용어가 쓰이는지 그건 알아야 되겠습니다. BOF는 뭐냐면은 Basic Oxygen Furnace입니다. 기본적인 산소를 이용하여 정연한 노다 이랬어요. BOF Basic Oxygen Furnace입니다. BOP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베이식 옥시전은 갔는데 퍼니스라고 안 쓰고 공정인 프로세스로 씁니다. 요거는 미국에서 이제 나온 겁니다. 제강도 영국에서 발달해 가지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가지고 독일을 거쳐서 2차 대전 마치고는 이제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BOF, BOP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왔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많이 가 있습니다. 2번 그 다음에 이제 전기로 제강이 있습니다. 전로에는 그래 고철도 좀 씁니다. 전기로 제강은 EAF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 Electric Arc Furnace라고 EAF라고도 그냥 많이 합니다. 주로 전기로는 고철을 용해하여 정연합니다. 용선은 안 씁니다. 전기로는 뚜껑, 노체 분리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기로에 장입된 고철을 아크열, 두 가지입니다. 저항열을 이용하여 정연하기 때문에 전기로라 합니다. 이 밖에 또 아크열 저항열도 이용하지만 도가니 모양으로 만들어서 외부의 코일을 감아서 교류 전류를 통전하고 고철을 정연하는 유도로가 있습니다. 유도로는 고주파, 저주파, 중주파 유도로가 있습니다. 보통은 전기로에서는 아크열로 정연할 수 있는 전기로 제강법이 널리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전기로에 사용하는 주 원료는 고철이 대부분이며 용선은 안 써도 그 용선을 덩어리로 만든 것, 선철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고 또 여기에서는 환원철 같은 것도 환원철도 일종의 그 선철과 비슷한 건데 그 환원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입니다.
이제 원료 용선 중에 함유된 5대 원소입니다. 저는 이걸 늘 이렇게 순서대로 외우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외웁니다. CSIMNPS. 요걸 꼭 외워야 되는데, 이제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에는 CSIMNPS가 우리 강의에서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정하거나 제거해 줘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순서대로 제가 왜 외우느냐면, 탄소는 강을 만들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해주지만, 강에 탄소가 없고 순철만 있다면 그 별로 많이 안 쓰입니다. 강은 탄소가 어느 정도 있어야만 열 처리도 잘 되고 강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방의 감초인데, 다만 고로에서 생산할 때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강에서는 조금 줄여야 됩니다. 규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탄소와 규소는 또 어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주물에서는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망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망간은요, 여 밑에도 있죠. 탈황, 이 자체가 탈황, 탈산, 이 역할을 해줍니다. 자, 전로 제강할 때는 이 용선에 끓는 쇳물을 넣고 산소를 불어넣어서 이제 산소가 산화하면서 여기에 CSI, MNPS를 어느 정도 제거해가지고 강으로 만들어 주는데, 대신 CSI, MNPS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산소를 많이 썼다면 또 역설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산소가 강 중에 남아있으면 비금속 계제물에 여러가지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또 나중에 제거해야 됩니다. 이걸 제거하는 데는 이 망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망간은 탈황, 탈산 작용 중요원소인데, 이 망간도 좋은 역할을 하는데, 그래도 이 강에 너무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 정도 제거해줘야 되고, 인하고 황은 거의 제거하면 할수록 좋은데, 이걸 완전히 제거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최대한 많이 제거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 5대 원소를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거 중요합니다. 실기에도. 탄소 함량 증가하면 강도, 경도가 증가합니다. 그래서요, 강에 탄소가 있어야 됩니다. 왜? 열 처리를 하면은 강도나 경도, 인성 이런 걸 증대시키거든요. 중요한 원소입니다. 단, 주철은 2% 이상의 탄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에 탄소가 이렇게 너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면 다른 거는 다 좋은데, 매짐성, 우리말로는 매짐성이고 한자는 치성이죠. 이게 증가를 합니다. 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강에 쓸 때는 이 2% 이상이 되면 안 되니까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로 작업을 합니다. 규소, 전로 정연조업 중 산소와 맨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가지고 SiO2로 제거가 되는데, 제거될 때 이 규소가 열을 내뿜습니다.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고로에서 생산된 용선이 전로에 올 때 좀 식을 거 아닙니까? 그죠? 좀 낮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산소와 규소가 반응해요. 규소가 제거되면서 열을 발생하니까 필요한 이상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그래서 제강조업의 중요 열원이 되며, 그 다음에 규소가 있음으로써 탈산 효과도 우수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규소가 많이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망간, 강도, 경도 증가시키는 중요한 원소고 탈황, 탈산 효과가 우수합니다. 다 좋죠. 그렇다고 해서 강에 너무 많이 있으면 안 되니까 적정량을 이제 제거해 줘야 된다. 상온매짐. 자, 상온매짐은 우리말로는 매짐인데 한자로는 이렇게 치성입니다. 상온매짐을 또 다른 말로는 상온치성이라고도 하지만 저온치성이라고도 한다. 저온치성이라고 한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상온매짐을 유발하고 황과 더불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편석을 유발합니다. 뭐든지 우리 음식을 먹을 때 편식도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편석이라는 건 이런 나쁜 성분이 한 곳에 모여 있으면 거기에 안 좋은
매심이나 이런 게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인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보다 더 안 좋은 게 황이에요. 적열매짐, 적열취성 또는 고온취성을 유발합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인과 더불어 편석을 많이 일으키며, 인은 그나마 주철에 조금 들어있으면 유동성을 좋게 하는데 황은 유동성도 해칩니다. 그래서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자, 여기 이제 참고로 조금 여기 표시가 되는데 sulfur print라는 게 있습니다. sulfur라는 건 황이고 print라는 거는 전사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즘은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는 사진을 찍잖아요. 그죠? 인화지에다가 전사를 합니다. 그래가 인화지를 보면 이제 그 사진이 나오는데 요즘은 이제 딕하니까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셀프 프린터는 뭐냐면 인화지를 사진 찍는 것처럼 넣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셀프 프린터 시험을 하면은 인화지에 황이 있는 부분에는 갈색이나 흑색이 나타납니다. 아, 그럼 이 부분에 황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황산 처리한, 황산을 처리합니다. H2SO4. 황산 처리한 인화지를 시험편의 검사면에 붙여 1 내지 3분 정도 가만히 놓아두면은 강제 중의 황화 망간, 강제 중에 망간이 있을까 합니까? 그게 황하고 결합한 게 황화 망간이고 철이 있을까 합니까? 그죠? 철이 황하고 결합하면 두 개가 결합하면 요거는 FES가 됩니다. 황화 망간, 황화철과 황산이 작용하여 황화수소를 발생합니다. 그 다음 이 황화수소는 말이죠. 황화수소는 인화지의 브롬화은이 있습니다. AGBR. 여기에 작용하여 황화은을 또 만듭니다. 이 황이 은하고 결합해서 황화은을 만듭니다. 이 황화은에 의해 황화지는 갈색, 인화지는 갈색 또는 흑색으로 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황양과 분포 상태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설프 프린터는 금속 재료에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참고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제 재선에도 여기 필요하지만 제강에 이렇게 분류를 해놨습니다. 재선에서 녹은 상태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용제라고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용제라는 것보다 제강에서는 고체 상태로 넣기 때문에 조제제라고 합니다. 요 제라는 것은 슬래그입니다.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이 제는 그 물질 같은 걸 그걸 제라고 합니다. 혼돈하면 안 된다. 조제제는 뭐냐? 슬래그를 만들기 위한 재료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재료 같은 요거는 슬래그 제자입니다. 슬래그를 그래서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나? 대표적으로 생석회, 석회석, 규사 요게 대표적입니다. 생석회, 석회석, 규사가 이에 속합니다. 제강법에서도 가장 많이 이용되는 생석회, CaO는 탈황, 탈인작용을 하며 CaCO3가 노에서 분해할 때 흡열 반응을 CaCO3는 말이죠. 석회석이죠. 노에서 분해할 때는 흡열 반응을 일으키므로 이거 열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강 작업을 했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 버렸어요. 연속 주조에 보낼 때 이거 좀 낮춰야 됩니다. 이럴 때 뭐를 쓰냐면 석회석을 쓰면 이게 분해하니까 분해를 빨리 합니다. 열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냉각제로도 이용합니다. CaCO. 생석회는 발열 반응인데 비해서 CaCO3는 흡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CaCO3는 CaO 플러스 CO2라는 걸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자, 매용제라는 거는 뭐냐면은 용제를 만들도록 촉매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기술 용어에서는 촉매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우리가 기술 용어가 아니면 도움을 준다. 협조 이런 뜻인데
반응을 할 때는 반응을 촉진시키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몇 자를 씁니다. 그래서 매용제, 용제를 만들기 쉽도록 도와주는 재료다. 그래서 생석회는요, 생석회는 이걸 조제제하고 비슷해요. 뭐 그 생석회는 슬래그 생성을 촉진합니다. 조제제도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는 요 조제제 없는 산화철, 산화철이 밀 스케일 FEO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재선할 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그 제강에서 연속 주조에서 슬래브 블룸 빌렛을 만듭니다. 이걸 아변 공장에 보내면은 그 특히 열간 아변일 경우에는 열을 제결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해서 이제 롤 사이를 통해서 아변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철이 말이죠. 슬래브나 블룸 빌렛이 공기 중의 산소와 결합하면서 왜 온도가 높으면 결합을 잘합니다. 이게 그래서 롤 사이로 밀려 들어가면서 조금 물렁물렁하니까 껍질이 벗겨집니다. 이게 바로 밀 스케일이에요. 여기 산화철 FeO가 됩니다. 그 다음에 그냥 철광석, 소결광. 철광석, 소결광에도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대부분 다 산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슬래그 만드는데 그 촉진제 역할을 하고. 형석, 중성입니다, 형석. 얘도 이제 CAF2인데 이것을 주로 이용합니다. 어쨌든, 생석회, 석회성 말고 여기에 산화철, 철광석, 소결광, 형석 등이 이제 슬래그를 만드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매용제라고 합니다. 냉각제, 용광온도 냉각하며 석회석, 산화철, 철광석, 소결광 등을 주로 이용합니다. 자, 이 석회석은 이렇게 분해를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분해를 잘하지만 생석회는 조제제나 매용제로 쓸 수 있지만 생석회는 발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냉각제로는 쓸 수 없고 석회석은 분해할 때 흡열 반응하잖아요. 그래서 냉각작용을 한다. 이 철광석하고 소결광이 이런 것들은 철광석, 산화철, 소결광 등은 매용제도 되고 냉각제도 됩니다. 왜? 그 자체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가탄제, 이제 전로 작업을 하는데 이제 이제 조율을 하면서 산소를 계산해가 넣었는데 산소가 많이 반응을 해가지고 탄소를 많이 제거해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에서는 탄소가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는데 이 탄소가 많이 제거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용광 중에 탄소를 조금 더 목표 양만큼 첨가해서 성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가탄제라고 합니다. 분코커스, 코커스가 바로 C잖아요. 그죠? 전극부 쓰레기도 인조견인데 이거 고순도 C입니다. 무연탄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합니다. 자, 실질적으로는 오늘 제강 2강이지만은 본 강의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열공할 수 있어서 저 또한 기뻤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